안녕하세요. 바이블 지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픽 5번째와 6번째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5번째 주제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까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주인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청지기와 같이 지키고 주인의식을 갖고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아담이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서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토픽 5에서 나눠볼 텐데요. 더 컴퍼니맨이라는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영화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해고를 당하게 된 세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 남자의 각각 해고를 다르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소속감을 잃었을 때 어떠한 그런 상실감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면서 갑질과 이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 이 갑질과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심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갑질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죠. 바로 모 항공회사의 땅콩 회항 사건.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질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딸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그런 갑질 사건이 온 집안에 있었던 재벌 또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 사회에 생기면서 참 화가 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었죠. 내 위에 있는 그런 직속 상사나 아니면은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성추행이나 이런 성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 미투 운동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그런 사건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갑질을 막고 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찾아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그냥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개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친족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상생, 서로 함께 같이 살자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기업이나 사회가 있어야지만 내가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또 그 사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더욱더 갖고선 지내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책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공동체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컴퍼니, 회사라는 뜻은 결국 함께 라는 의미와 페니,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바로 회사, 경제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좋은 사례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회사를 예를 드셨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올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독립성, 형평성이 잘 보장되고 또 공동체, 그룹 단위가 잘 세분되어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회사의 슬로건이 바로 Humanity at Work 해서 인간미 있는 일터를 통해 서로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그룹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만, 정말 고위 계층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불만 없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회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픽 6에서 그러면 이 구성원 교육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남기셨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유언을 남기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갖춘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분이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없어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재상을 바로 미래 교육의 모델로 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또 정책 박사의 의견으로 나왔었거든요. 한 기업의 인재상을 여기서 드러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구글이 원하는 인재상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T자형 인재라고 해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인재, 두 번째는 메타인지 능력을 보유한 인재, 그래서 종합적 사고력,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현장형 리더십을 가진 인재로 해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장을 주도적으로 장악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인재가 3번째고요. 4번째는 주인의식으로 무장된 인재, 또 5번째는 겸손함을 가진 인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구글이 원하는 인재상은 현재 모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도 동일하게 부합이 되는데요. 이 미래교육기획서라고 해서 마지막에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인격 인재들을 양성하도록 교육을 기획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설민석 강사님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서 역사 공부, 사회 공부할 때 주입식, 암기식 그런 학습에서 떠나서 이분은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감동까지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박사도 아니고 교수 직위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감동 있는 역사 강의를 하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어느 한 학문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현장형 인재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드셨어요. 근데 사실 이 백종원 이분도 높은 학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길거리에 있는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그분들의 고충도 듣고 또 피드백도 해주면서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같이 이 골목식당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현장감 있는 모습을 대중들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구글의 인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미래교육 기획서에 나와 있는 2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보다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얻고 타이틀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미래교육 기획서에서도 마지막으로 손꼽은 것이 바로 직업보다 중요한 이 삶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러한 정체성을 잘 가진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미래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토픽 5와 6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구성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구성원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바이블 지수를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저희 삶에서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4번째 시간도 저희 또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